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지난 현충일에 많은 분들 마음을 좀 철렁하게 했던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 길가에서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 더미가 발견됐다는 그 뉴스였죠. 맞아요. 특히 현충일이라서 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국가적인 추모일에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파장이 당연히 컸습니다. 태극기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던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진실은 뭐고, 또 이거랑 관련된 태극기 관리 규정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그냥 그 표면적인 충격 너머에 있는 사실관계, 또 법 규정 이런 걸 좀 명확히 짚어서 여러분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게 이번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사건 발생은 현충일 6월 6일이었고요. 청주의 한 도로변이었죠. 네. 태극기 여러 장이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요. 네,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경찰 조사 결과가 약간 의외였어요. 이게 그냥 막 버려진 쓰레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청주에 있는 한 행사 대행업체의 대표가 이걸 수거해둔 거로 밝혀졌어요. 아, 행사 대행 업체요? 네, 그 업체가 원래 지자체 의뢰를 받아서 뭐 기념일 같은 때 태극기를 달고 또 그걸 수거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버린 게 아니라 업무 과정의 일부였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아니, 근데 그 업체는 그럼 왜 태극기를 하필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뒀던 걸까요? 그게 또 오해를 살만했잖아요. 네, 그 점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업체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봉투에 담긴 태극기들은 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들이었다고 해요. 훼손된 것들. 네, 그래서 그걸 모아뒀다가 최종적으로는 소각 처리를 하려고 임시로 봉투에 담아 보관했던 거라는 거죠. 잠깐만요. 소각이라고요? 태극기를 태운다고요? 전 그게 좀 놀라운데요.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그게? 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그게 바로 국기법에 따른 훼손된 태극기의 적절한 폐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정말요? 네, 국기법을 보면요. 훼손된 태극기는 그냥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 소각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소각이 법에 정해진 절차였군요. 전혀 몰랐네요. 그럼 일반 가정에서는 어떡하죠? 집에서 막 태우기는 좀 위험하고 그럴 텐데요. 맞습니다. 뭐 화재 위험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뭐 예전엔 동사무소라고 불렀죠. 그런 데 가시면 국기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국기 수거함. 네네. 그럼 만약에 이런 절차를 안 지키고 그냥 막 버리면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이제 훼손된 국기를 좀 부주의하게 잘못 처리하는 건 국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네, 만약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를 일부러 모독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훼손하거나 버렸다면 그건 형법상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찰이 이번 청주건에 대해서는 국기모독죄 적용은 어렵다고 본 거군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모독하려는 그런 고의는 없었다. 오히려 법에 따라서 처리하려던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고 그래서 수사도 종결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법 적용에 있어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뭐랄까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던 셈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그래도 현충일이라는 날에 태극기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그 모습 자체는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좀 충격적이었을 때니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첫째로는 태극기 관리나 폐기 절차, 그러니까 국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일깨워주고요. 네. 동시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숙제도 던져준 셈이죠. 그러네요. 법 규정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르는 어떤 행정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감정 사이의 간극이 좀 드러난 사건 같기도 하고요. 적법성이 항상 정당성이나 뭐랄까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절차는 분명히 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낳고 또 논란이 된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이야기 결국 청주 태극기 소동은 고의적인 모독 행위는 아니었고 행사 대행업체가 훼손된 국기를 적법하게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아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공 업무를 처리할 때는 시민들의 정서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상징을 다룰 때 단순히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도록 할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과 기관은 또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